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빠이입니다. 오늘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태풍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 관련 또 파이코인이 가고 있는 암호화폐 세계 이와 같은 뉴스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최근에 파이에 대해서는 그 비밀 구절이 노출돼서 일어나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런 암호화폐 세계에 대해서 발견된 지가 1년, 2년 뭐 이렇게밖에 되지 않으면은 이런 해킹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경험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우선 어떤 방법으로든지 비밀 구절은 노출시키면 안 된다. 파이 브라우저 앱 외에는 절대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 어떤 모양으로 이게 파이 브라우저처럼 꾸며놓던 곳이라도 항상 조심해서 비밀 구절을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워낙 요즘 뭐 가짜라고 그러면은 가짜 뉴스에서부터 뭐 가짜 앱하고 가짜 이메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와 가짜 앱과 가짜 이메일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갖출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짜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오버해서 하는 그런 뉴스 중에 하나가 혹한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상당히 좀 못마땅하게 나오는 뉴스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의미로 받아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과장돼서 나온 얘기들을 그게 혹한 뉴스에 한번 암호화폐를 소개하는 유튜브에서는 혹한 뉴스를 가지고 파이코인에서 아마존에 결제가 가능하도록 됐다, 뭐 이런 뉴스를 계속 이렇게 퍼뜨리고 하면은 또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변화가 있었구나 하고 또 들여다보게 되고, 나중에 보면 결국 소스가 혹한 뉴스다. 이 혹한 뉴스는 어떤 트위터 하나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본인들은 뉴스거리를 많이 만들어내서 이렇게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할 때 조금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 페이팔 관련되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페이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이미 해봤고,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암호화폐 관련되는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페이팔은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어떤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다른 업종을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경쟁할 것이 아니고 이거 팀을 합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만들어서 했던 것이 이제 X.com을 하던 일론 머스크가 이제 페이팔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이 페이팔을 이제 이베이에 넘기고 엄청난 거기에 이제 이익금을 가지고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페이팔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베이에 페이팔이 지불 수단으로 하고 있는 이 페이팔이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이제 이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 이름하여 이제 PYUSD를 만들었다 하는 이런 뉴스가 이제 큰 뉴스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참고로 알아둬야 될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이제 PYUSD라고 해서 이제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회사는 팍소스라는 회사입니다. 팍소스 회사는 여러 이제 이 암호화폐에 관련되는 업무를 많이 수행해왔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팍소스에서 만들면서, 이 팍소스 회사는 뉴욕 규제를 받는 신탁 회사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뉴욕 규제를 받기 때문에 팍소스가 PYUSD를 만들어서 만일에 이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들이 이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서 여기에 이제 달러를 충분하게 이제 예금으로 갖춰져 있고, 단기 국채를 한 2년짜리 국채를 가지고 있으며 현금성 자산이 약 100% 정도 담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민간 기업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페이팔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 그것도 이 팍소스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었다. 팍소스는 그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당했던 이런 곳인데, 마침 팍소스에서 PYUSD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것은 정부의 인정을 받은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분위기고, 이런 이제 그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는 것은 지난번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 하는 사건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큰 사건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받아주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은 우선 암호화폐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의 블랙록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었다는 것, 신청을 했다는 것, 이것도 큰 뉴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상당히 어떤 가격 영향도 줬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정부의 승인하에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도 큰 뉴스거리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이게 이제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 만들었던 것이 이제 그 SEC의 용인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SEC의 심사 중인 ETF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 아니냐, 이와 같은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SEC가 바이낸스 USD는 발행하면서 막 그냥 웰스 노티스를 통지한다든가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하던 것이 왜 페이팔은 인정을 해두느냐 하는 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은 바이낸스는 뭐 중국하고 직접 관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국 관련되는 장펑 차오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밥그릇을 중국계에 줄 수가 없다. 그러나 미국계의 페이팔에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팔을 스테이블코인을 만드는 데 의도했다, 이런 뉴스도 뭐 나오고 있지만은 이건 뭐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그 이베이의 그 결제 수단으로는 이제 페이팔이 한 70% 차지하고 있는 그 기본 결제 수단을 이제 이베이의 결제 수단으로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된다. 그러면 거기에 판매 규모가 이베이가 약 한 740억 달러 가까이 되고, 이베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 1억 한 3,4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이 엄청난 숫자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지불을 페이팔을 통해서 하게 되면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선 이제 그 이베이의 판매 규모가 70%의 페이팔 결제를 하면은 다른 이커머스의 기업들도 이렇게 그 페이팔의 USD를 도입하지 않겠느냐. 물론 다른 지불 시스템을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도 하고 있지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페이팔은 본래 할 때부터 이런 그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 이런 분들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암호화폐가 가능하고 하지만은 그게 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페이팔의 그 마피아라고 얘기하는 그 피터 틸, 이런 페이팔을 만들었던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의 엑스컴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엑스컴이라고 성공을 못했지만은 이렇게 이제 페이팔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므로써 이 상당히 암호화폐의 지불 시스템을 다양화하고 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트위터가 X
바뀌면서 거기에 암호화폐 지불 수단으로 뭐 도지를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하는데,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그 지불 수단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여러 곳에서도 이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 페이팔이 암호화폐 지불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게 된 그 배경에는 깊숙하게 들여다보면은 페이팔도 상당히 그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메타버스의 플랫폼은, 여기 메타버스는 이제 상당히 다양한 것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앞으로 메타버스의 지불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사업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구글도 게임 산업에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는 그 엔터테인먼트, 게임 이런 쪽에 이런 그 암호화폐 지불 수단으로 염두에 두고 이렇게 그 암호화폐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또 걱정하는 거, 정부에서 이렇게 민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 허가를 해줬던 그 배경이 뭘까 하고 얘기하는 분들은, 미국의 비전, 결국은 국채는 미국의 빚인데, 이 국채를 여기서 담보로 잡아주기 때문에 국채를 사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이런 이제 페이팔 같은 데서 국채를 사주게 되고, 달러를 지금 사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이제 그 페이팔 USD를 쓰면은 이제 결국 달러도 사주게 되는, 이렇게 하고 정부에서는 돈을 찍어서 주고 여기서는 국채를 사주고 하는, 이런 서로 도움을 받는 이런 정도의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CBDC, 정부에서 미국에서 CBDC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CBDC를 직접 정부에서 발행하지 않고 이렇게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해 줌으로써 우회적으로 CBDC를 만들기 위한 편법으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 사업 자체에 상시한 것보다는 암호화폐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져 가면은 그런 분위기가 우리 앞으로 가는 파이코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 초점에 주로 이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도 재미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크립토닷컴에서는 엑스솔라라는 이런 비디오 게임 상거래하고 협업을 해서 이 게임 생태계의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을 만들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게임과 웹3의 융합, 이런 것들 상당히 앞으로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자라든가 퍼블리셔,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에 원활하게 참여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크립토닷컴이 엑스솔라라는 게임 업체하고 결제 솔루션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앞으로 상당히 많은 그런 게임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크립토 커런시를 많이 쓰니까 당분간 이 분야를 개발할 때 이분들의 이제 도움도 많이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우선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그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중에 하나가, 페이팔 스테이블 코드에 자산 동결 압수 기능이 포함됐다, 이렇게 포인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페이팔 USD에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은 전송 기능을 중단시키고, 또는 BYUSD 발행을 맡은 팍소스는 법 집행기관 요청 시에 범죄자의 자산 동결과 압수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CBDC와 동일하게 전 국민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한 그런 그 제도를 여기에 이제 심어놨다, 이렇게 외신에서는 이제 좀 불만을 얘기하고, 페이팔이 총 공급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체제,
라는 데 상당히 어분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가 국채하고 달러를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것들을 페이팔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이제 총 공급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체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다른 한편은 이제 빅테크가 꿈꾸는 첫 스테이블 코인이라는데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페이스북도 실패한 것을 페이팔이 해냈다 하는데 이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런 그 암호화폐 산업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것만큼 빅 뉴스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오자마자 미국 연준에서는 8월 8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은행권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무 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 이러면서 상당히 또 신규 업무활동 감독 프로그램을 제정해서 감독 대상 은행권이 암호화폐 업무를 수행할 때 거기에 이제 모든 규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침을 여기에 이제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내용이 금융 혁신이 가져올 혁신은 촉진한다, 장려하겠다 이런 쪽이고, 은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 보장을 위해서는 위험 요인은 대처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혁신을 장려하면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제재를 간다는 것은 유럽의 미카하고도 같은 어떤 그 취지라고도 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달러 토큰이나 스테이블 토큰 관련 업무 수행 시 감독 지침을 이제 구체화해서 이제 공개를 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서비스의 관련 기술이 진화를 지속하게 만들어서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PYUSD,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 바로 다음날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됐다는 것도 미리 이런 큰 그림을 미국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페드나우가 이제 지불 수단으로 그 7월 달에 나왔던 것이 스테이블 CBDC의 전초전 아니냐고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이제 우회화하기 위해서 페이팔의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해줬다 하는 그런 것들이 전체 그림으로 보면은 미국도 큰 그림으로 이렇게 암호화폐의 혁신 기술은 활용하고 규제는 명확성을 줘서 제대로 하겠다. 요거는 SC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연준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연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 아니고 이 은행들의 물주들의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기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미국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고 본인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려고 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연준이 SEC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이제 그 SEC하고 리플 관계가 뉴스가 자꾸 이제 나오는데, SEC가 리플하고 소송해서 중간 항소를 신청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SEC가 중간 항소를 그 법원에 신청하고 리플에게 이제 8월 16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리플 가격이 막 좀 밤새 떨어졌다 이런 뉴스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뉴스들이 급변해 나가는 뉴스들을 관심을 가지려면 저희들도 피곤하니까 그 뉴스들의 내용을 좀 더 훑어보면은 SCS는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이제 항소를 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자기들이 충분히 답변을 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아직 그게 뭐 항소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지는데, 제가 이제 관심 가지려고 여기 적어놨던 메모에는 그 빌 힌먼을 FBI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신문의 이메일을 공개를 안 하려고 SC가 그렇게 발부등을 치다가 나중에 공개를 하고 나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고, 이 탈중앙화가 되어 있으면은 정권이 아니고 상품이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고, 이것 마치 이드름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드름은 상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자기 아들도 거기에 이드름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쪽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복잡한 뉴스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잠잠하길래 야, 이게 왜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느냐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여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FBI가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법무부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왜 SC는 그냥 한 개인의 일탈로 보고만 마느냐. 요거에 요즘 상당히 큰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빌 히먼의 비윤리적인 행동은 이건 너무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런 그 자세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하고, 여기에 이게 그 빌 히먼을 기소를 해서 빨리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면은 이게 SC에서는 항소할 수 없는 분위기까지 갈 수 있다. 그냥 정보 관료 이해상충 이슈로 만들어 가야만 될 것 아니냐. 이건 리펄 사건보다도 더 시리어스하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에 관련돼서 또 하나 큰 뉴스 중에 하나는, 리플이 이제 글로벌 탄소 시장에 작년에만 해도 한 1억 불 투자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그 뉴스를 듣고, 야, 이 탄소 배출권 포트폴리오 구축하는데 1억 불을 투자했다고 해서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리플의 그 탄소 중립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당시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혁신 기술과 전략적 자본 및 인재를 포함한 여러 리소스를 활용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겠다. 그래서 탄소 시장에 1억 불 투자했다. 이런 포인트를 썼던 것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센티그레이드 플랫폼을 출발시켜서 그 탄소 제거와 관련된 파생 상품에 경제적 가치 부여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겠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탄소 제거와 관련된 파생 상품, 이게 이제 탄소 배출권을 이제 NFT화 하겠다 뭐 하는 거하고, 요즘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탄소 배출권 NFT화인데, 이거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난주에 아마 ISDA 인터내셔널 그 스왑 앤 데리버티브 아소시에이션, 이게 이제 파생상품 협회, 국제 파생상품협회에 이제 가입했고, 거기에는 뭐 JP 모간이라든가 그 블랙록이라든가 뭐 여러 회사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탄소 제거와 관계되는 파생상품에 기여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 상당히 이거 리플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XRP 렛츠를 도움을 받아서 STB Send to Bit를 그 비트코인 실시간 송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엘살바도르에서 라이센스를 받았다 하는 뉴스를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그 친환경이 아닌 것보다는 이렇게 리플과 같은 친환경을 하면서 더군다나 탄소 배출권을 NFT화 시키는 이런 파생 상품과 관련되는 걸 하고, 이런 그 탄소 시장에 1억 불을 투자해서 지구 변화에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 이미지, 여러분 1억 불 투자한다는 게 적은 게 아닌데, 여기에 이제 탄소 시장에 1억 불 투자한다는 것은 기후 변화 대응에 긍정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상당히 큰 뉴스 중에 하나다.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이런 그 리플과 관련되는 이런 소식들은 우리가 지금 파이코인을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앞으로 가야 될 것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리플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자꾸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그 스텔라도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스텔라보다는 리플 소스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많이 드리는 이유가,
리플과 관련되는 것이 엄청난 뉴스들이 요즘 이제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는. 오늘은 그 페이팔 관련, 리플 관련 이와 같은 소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